여기 트로피 중에서 단연코 제일 빛나는 트로피는 저는 월드컵 위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거는 요리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토트넘에 있었지만 토트넘에서 단 한 번도 트로피를 들어올린 적이 없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 빼고는 이 선발 라인업 11명 중에 모든 선수가 다 떠나요. 알리 떠났죠, 해리케인 떠났죠, 에릭센 떠났죠, 윙크스 떠났죠, 시소코 떠났죠, 베르통은 떠났죠, 알더웨이르트 떠났죠, 트리피어 떠났죠, 데니 로즈 떠났죠, 요리스 이제 떠나죠. 야, 굿바이 요리스. 손에게 주장원장 물려주고 떠난다. 12년 만에 토트넘과 작별을 맞이합니다. 요리스가. 미국 요리스 골키퍼가 토트넘 후스퍼를 떠나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다. 영국 가디언지는 요리스 골키퍼는 미국 메이저리그 MLS의 로스앤젤레스 이적하면서 11년 반 동안의 토트넘 경력에 마침표를 찍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죠. 협상 이미 하고 있고 LAFC와 이번 시즌 어차피 이 요리스라는 선수는 포스테코글루의 플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제 토트넘에 있었던 이 11년의 시간을 정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요리스의 커리어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요리스는 이미 프랑스 국적 골키퍼고요. 1997년도에 니스 유소년팀에서 처음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됐고, 골키퍼로서 무려 8년의 시간 동안 프로 무대를 입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았죠, 실력을. 그리고 2005년도 18살의 나이에 드디어 1군 무대에 승격이 돼서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데뷔 두 번째 시즌부터 요리스는 이 팀에서 주전으로 중용을 받기 시작했고, 06-07 시즌에는 리그 37경기에 나가서 37실점. 그러니까 한 경기당 한 실점으로 볼 수 있는데 13경기 동안 무려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2007년, 2008년 시즌에도 30경기에 나서서 주전으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약에 빅클럽들이 관심을 보내기 시작했고, 결국 요리스는 올림픽을 리옹으로 새롭게 팀을 옮겼다. 리옹에서도 계속해서 주전으로 나오고 있었고, 당시 리그1 경기는 물론 유럽 축구연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무대까지 밟으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요리스는 09-10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팀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리옹을 4강행으로 이끌었고, 당시 활약을 바탕으로 UEFA 최우수 골키퍼 최종 후보까지도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는 쿠브드 프랑스에서 우승해 자신의 커리어 첫 트로피도 들어올렸고, 이 활약을 바탕으로 2012년도에는 토트넘으로 전격 이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리옹이 재정난으로 팀의 핵심 자원들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고, 이적 첫 시즌 요리스는 프리델 골키퍼와 주전 경쟁을 꾸준히 펼치면서 조금씩 기회를 잡아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 시즌인 2013-14 시즌부터는 본격적으로 토트넘의 주전 수문장이 되었다. 첫 시즌을 제외하고 매 시즌 모든 대회 40경기 이상 출전을 하면서 부동의 주전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지난 시즌까지 11번의 시즌을 치르면서 모든 대회에서 토트넘 소속으로 447경기를 소화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부터 기량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고 실수가 잦아졌다. 특히 뉴캐슬 유나이티드 상대로 전반전에만 5골을 내주며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강등권급 실점률을 보여줬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리그에서만 63골을 내줬고 20개의 팀 중에 15번째로 많은 실점을 하였고, 강등권이었던 레스터 시티 그리고 사우스햄튼,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골키퍼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여러 매체에서 제기가 되었고, 요리스를 내보내고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졌다. 우선 요리스는 2024년 6월까지 토트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난 여름 팀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은 요리스가 거절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골키퍼들이랑 연결이 되더니 찰나에 비카리오라는 골키퍼가 이 팀의 선택을 받게 되었죠. 비카리오가 오고 나서 포스테코글루는 새로운 팀의 골키퍼로서 요리스가 아닌 비카리오로 팀을 전격적으로 개편하기 시작했고, 이 비카리오가 주전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사실상 요리스가 팀 내 입지가 많이 줄어드는 순간들이 왔습니다. 주전 자리도 내주고 팀의 주장 자리까지도 이제 내주는 상황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비카리오가 이번 시즌 이 팀에 입단하고 나서 계속해서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앞으로도 요리스에게는 큰 기회가 가지 않을 거였고 결국 요리스는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팀을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행선지는 미국 LAFC이고 유럽 축구 소식에 능한 로마노 기자는 LAFC는 토트넘의 요리스를 영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선수 측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LAFC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토트넘 구단에서는 이미 승인을 내렸고 이제 모든 이 계약의 마무리 절차는 요리스에게 달렸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레비도 오케이, 그리고 토트넘의 엔제도 오케이, 모든 이 구단의 임원들 혹은 지도자들도 요리스가 떠나는 거에 있어서 오케이 사인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요리스가 가겠다라고 오케이 사인만 내려주면은 요리스는 이제 겨울에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LAFC에 입단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요리스는 이번 시즌이 이미 시작되고 나서 계속해서 팀 내에서는 이미 전력 외 판정을 받았고 팀에서 계속 마지막으로 너에게 대우를 해주겠다. 너가 떠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의 이적료로 막 많은 금액을 측정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너가 가고 싶은 팀, 너가 뛰고 싶은 팀 알아서 협상을 해서 잘 찾아가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그 찰나에 이제 여름에 요리스를 영입하겠다는 팀들이 몇 군데가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에 있는 클럽들, 그리고 스페인에 있는 몇몇 클럽 혹은 뭐 프랑스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되어 있는 클럽들이 요리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지만 요리스가 사실상 그 제안들을 다 걷어찼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챔피언스리그도 뛰고 싶고 나는 아직까지 주전 골리로 뛰고 싶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요리스와의 그 구단과의 이해관계가 좀 맞지 않았고 요번에 이제 요리스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자기를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떠나야 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직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복 축구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이제 말년이고 하니까 편안하게 미국 리그로 떠나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리스가 팀에서 보여줬던 품격, 요리스는 정말 좋은 선수였죠. 요리스 트로피도 상당히 많아요. 월드컵 들어올렸죠. 프랑스 컵대 우승컵 들어올렸죠. 그리고 유로피안 언더 19 챔피언 들어올렸고 유로 19세 챔피언 들어올렸고 그 다음에 프랑스 슈퍼컵까지 들어올린 선수인데 여기 트로피 중에서 단연코 제일 빛나는 트로피는 저는 월드컵 위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거는 요리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토트넘에 있었지만 토트넘에서 단 한 번도 트로피를 들어올린 적이 없다. 여기 보시면은 요리스가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거의 11년을 있었는데 이게 요리스가 지금까지 축구하면서 본인이 들어올렸던 트로피들이에요. 근데 월드컵 우승 1회, 네이션스 리그 1회, 프랑스 컵 대회, 그 다음에 유로 19, 그리고 슈퍼컵. 근데 여기는 이제 토트넘의 우승 트로피는 단 하나도 없다. 이게 제일 요리스가 아쉬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리스의 경력을 보시면은 일단 이 선수는 2012년도 8월 달에 리옹을 떠나서 토트넘에 도착을 했고 2012년 13시즌부터 줄곧 올해까지 계속 토트넘에서만 출전을 해왔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선수가 총 361경기를 출전을 해서 거의 뭐 프리미어리그 준 레전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토트넘 소속으로는 444경기를 뛰었어요. 물론 아쉽게도 토트넘 소속으로 이 500경기를 채우고 떠나지 못하는 거는 요리스 본인에게도 좀 아쉬운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요리스가 기록을 보시면은 2012-13 시즌에 이 팀에 처음 입단을 해가지고 경기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시즌에는 계속해서 프리데일한테 밀려서 경기에 많이 나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즌 말미로 가면서 중반부가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프리데일 골키퍼를 밀어내고 본인이 주전 자리까지 잡게 됐고 12-13 시즌 이후로는 계속해서 30경기 이상을 꾸준히 뛰어주면서 이 팀의 사실상 주전 골리로서 활약을 했고 요리스와 토트넘의 최고의 전성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순간들이 딱 이 시즌들이죠. 18-19 시즌 이때 이제 해리케인도 있었고 델레알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루카스 모우라, 무사 시소코, 알더웨이럴트 이런 선수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최절정의 시즌을 보냈고 심지어 이때는 여러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갔다. 여기 이제 이게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갔던 기록이에요. 요리스가 함께 했던 순간들 중에 최고의 순간인데 다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왔죠. 그래서 파이널 매치까지 리버풀전까지 보면은 줄곧 거의 다 90분 경기를 뛰어왔었고 맨체스터 시티를 8강에서 이겼던 경기 그리고 아약스를 4강에서 꺾었던 경기 그리고 결승전에서 리버풀에게 아쉽게 2대0으로 지면서 본인의 이 토트넘 커리어 첫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요리스의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지나갔다. 진짜 파노라마처럼 지나간 걸 볼 수 있고, 이 결승전의 선발 라인업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해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 토트넘과 리버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선발 라인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해리 케인이 있고, 소니, 델레 알리, 에릭센, 윙크스, 시소코, 베르통원, 알더베이럴트, 트리피어, 그 다음에 데니 로즈, 위고 요리스, 그리고 이날 에릭 다이어도 출전을 했네요. 에릭 다이어도 여러분 결승전 경기 뛴 선수예요. 우리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루카스 모우라 교체로 들어갔고, 마지막에 이제 페르난도 요렌테까지 투입을 했었죠. 그리고 벤치에 보면은 뭐 라멜라, 워커 피터스, 완야마, 포이스, 오리에, 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상대편으로 뛰었던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을 우리가 보면은 원톱에 피르미누, 그 다음에 왼쪽에 마네, 오른쪽에 살라, 미드필더에 바이날둠, 핸더슨, 바비뉴, 포백에 로버트슨, 마팁, 반다이크, 아놀드, 그리고 골키퍼 알리송. 그래서 상대편의 스쿼드를 봐도 진짜 황금기, 리버풀의 황금기 스쿼드를 구축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스쿼드가 토트넘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현존하는 이 스쿼드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살라 남아있죠, 아놀드 남아있고, 반다이크, 그리고 알리송, 로버트슨 5명의 선수가 아직까지 리버풀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팀이 아직까지 많이 무너지지 않고, 이 5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리빌딩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 빼고는 이 선발 라인업 11명 중에 모든 선수가 다 떠나요. 알리 떠났죠, 해리케인 떠났죠, 에릭센 떠났죠, 윙크스 떠났죠, 시소코 떠났죠, 베르통원 떠났죠, 알더웨이르트 떠났죠, 트리피어 떠났죠, 데니 로즈 떠났죠, 요리스 이제 떠나죠. 이 팀의 리빌딩의 퀄리티 때문에 이 토트넘이 한동안 전성기를 맞이했던 이 시즌 이후에 꾸준히 계속 좋은 퍼포먼스를 못 보여줬다라는 건 좀 아쉬워요. 그리고 벤치 명단을 보시면은 뭐 에릭 다이어 남아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선수들은 다 떠났어요. 지금 이 팀에 없는 선수들밖에 지금 벤치에 안 앉아있고, 심지어 이 팀의 감독인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까지도 떠났죠. 근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유르겐 클롭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위고 요리스가 이제는 굿바이 요리스, 미국 MLS 요리스가 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시는 요리스가 토트넘과 함께했던 순간 중에 최고의 순간은 혹시 언젠가요? 물론 뭐 수많은 경기를 요리스가 뛰어서 토트넘 소속으로만 444경기를 뛰었으니까 솔직히 그 경기들을 다 생각해내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요리스는 토트넘의 최고의 순간들을 함께 해온 골키퍼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고생 많이 했고, 그리고 올해 이 선수가 만 나이로 37살이면은 한국 나이로 지금 한 39 됐을 거예요. 나이도 이미 들만큼 들었고 많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갈만하죠. 우승이 없는데 최고의 순간이 있을까요? 우승이 없어도 토트넘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간 거면은 최고의 낭만 아닌가? 토트넘 우승 트로피가 없었을 뿐이지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제일 간지 아니야? 모든 우승 트로피 다 배제하고 월드컵 우승 트로피 들어 올렸잖아요. 그 당시 디디에 데샹 감독 아래에서 세계 축구에서 제일 어린 선수 중에 잘한다는 음바페, 이런 선수들이랑 함께 월드컵을 들어 올린 위고 요리스.